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이제 소득세를 이제 강의할 윤지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이제 이제 반지 들어갔죠,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앞내문 같은 거 다 이제 하셨을 거고, 그죠? 앞내문 하고 나면 또 전화 오죠. 매년 전화 오시는 분이 또 오지 않으세요? 이게 앞내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료 주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게 특히나 손이 많이 가는 애잖아, 그치? 손이 많이 가는 애가 요 소득세예요. 차라리 그 관련해서 이제 촬영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소득세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인세 끝나시고 이제 그 부가세 이제 좀 법인 끝나시고 난 뒤에 요즘에 법인이 물론 규모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규모가 없었을 때는 또 6개월에 신고하는 게 있어가지고 몇 개 좀 빠지는 것도 있죠. 4월 달이라도.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망의 이제 5월 달 이제 소득세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도 보면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고 손이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우리 신랑하고 얘기하면 우리 신랑은 진짜 손이 안 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법인세가 손이 안 가는 아이, 그죠? 그래서 사실 손익계산서만 넣으면 그 다음에 세무조정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새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많이 받다니까 전에보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쪽이고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질자질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예요. 그치? 그래서 이게 챙겨줄 게 참 많아. 챙겨주다가 이게 또 놓치는 것도 좀 많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법인하고 소득세 개념이 다르다는 것부터 시작하고 접근이 다르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자료 정리도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데 얘가 이제 제 마스코트거든요. 마스코트. 근데 마스크 끼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신 있게 저를 닮았다라고 거의 같다라고 하였으나 이제 마스크를 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얘가 그래도 돈다발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은 돈다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앱에서. 그죠? 귀엽죠? 그래서 하시고요. 자, 이제 먼저 이제 주요 세법 개정 들어갈 거예요. 제 교재로 들어가실 건데 사실은 개정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올해는. 그죠? 2022년 쪽 들어가시면 개정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그냥 바로 저희 가셨을 때 3페이지, 그죠? 3페이지 가서,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관련해서, 그죠? 여기 어떻게 됐어요? 소형주택 중에서 조택수, 원래, 간주임대료라는 게 가장 큰 게 그죠? 세주택, 3주택이잖아요. 근데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 요거 계속적으로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라고 해서 이제 6월 달에 또 만나는 소득자분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저희도 아시다시피 가산세 아니면 안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출세액으로 가산세를 했더니 산출세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신고 안 해도 그냥 먹고 주무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익금액을 해가지고, 수익금액 없는 분 없잖아. 그죠? 그리고 성실이니까 수익금액이 상당히 있으실 거고, 수익금액에 가산세 했으니까 이제 성실신고 확인 내놔라 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서 내놔라 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4페이지 가시면 사실은 요번 그 소득세 신고의 하이라이트죠. 그치?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비용 명세서인데, 이때까지 여러분도 명세서 제출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그리고 잘못 금액이 틀려도 가산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출하실 때, 그치? 예를 들어, 얼마 쓰셨어요? 라고 하면 회사가 대충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대충 해주시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간 예납 관련해서 소액 부징수 해가지고 나 이때까지 중간 예납 냈는데 왜 안 나와요? 라고 하면 그게 50만으로 그치? 조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자, 용역 제공자, 요거는 소득세 신고하고는 이번 신고하고는 좀 관련은 없지만 용역 제공자도 이제 가세 자료 제출 이제 해달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가세 자료 제출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력 의무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되게 이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가산세 쪽인 것 같아요. 저도 원천 해보면 제일 억울한 게
그죠? 원촌 관련해 잘못해가지고 지급 명세서 관련해서 가산세 낼 때가 제일 억울해. 그죠? 소득세도 아니고, 부가세도 아닌데, 사실 부가세도 억울하긴 한데, 얘는 좀 너무한데, 그죠? 5페이지 가시면 가세제로 미제출했다고 또 이거 뭐냐면, 그죠? 제재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가태료를 막, 그죠? 저희한테 부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세 자료 제출 사업자도 이제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까지 해서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6페이지 가셔가지고 사업소득 필요경비 그죠? 이 관련해서 대손금 범위가 이제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출 관련된 분들 그랬을 때 한국보험 그지? 무역보험공사에서도 못 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겠니?라고 해서 대손금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업무용 중용 자동차 보험 가입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 이게 보험이 따로 되어 있죠. 그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서 그지? 이거 가입하는데 법인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법인은 가입하지 않으면 이론도 뭐다 그죠? 비용 처리 못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한 대 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누구? 그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하고 그죠? 이렇게 그 전문직 분들은 예,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보험을 반드시 들으라. 근데 한 대까지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지? 공동사업자 중에서도 반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공동사업자 의사 선생님들 5분인데 그치? 그 중에서 누구 거는 되고 누구 거는 안 되면 어쩌냐라고 하는데 일단 그래도 그지? 꼼짝 마라. 그지? 공동사업자도 한 명 그지? 사업자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한 대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거 아예 그지? 몫을 막아버린 거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2손실 세액공제 신청 그죠? 기간 연장됐다. 그리고 뭐 연금계좌 전환 요거는 연말정산 때 중요한 거고 자 외국인 근로자 사택 제공 이 가세 유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게 외국인 이제나 뭐 CEO 있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가 단일 세율 조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랬을 때 전에는 가세 제외였던 사택 제공 이익이 비과세로 들어감으로 해서 원래는 비과세 포함해서 이제 19%를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분들이 사실 그 CEO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죠? 집을 줄 때 CEO인데 설마 월 50만 원짜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월 500만 원이라고 하면 6천만 원이 그치? 이제는 세금을 19% 20.9%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떠나갈까봐 그치? 2023년까지는 일단은 이거 비과세로 보지 않고 이제 이거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 세율 적용하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8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해서 법인 아닌 단체, 그지? 비거주자 구성원, 그죠? 소득 신고 있으시는데,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신설된 거. 그래서 이분도 이제 구성원 1인이 일가라요 소득 신고할 수 있는 거, 그죠? 이제 그럼 단체. 구성원 거주자 이거는 이제 외국인 비거주자 그치 비거주자에 한정해서 요거 1인으로 일가래요 소득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거 있으시면 보고요. 자 상가 건물 장기 요거는 일몰 됐고 그죠? 그리고 착한 임대인, 그죠? 요거 임대료, 그지? 깎아주면 저희가 받는, 그죠? 요거 관련해서는 여전히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실사업자 관련해서도 여러분 의료비, 교육비 관련하고 월세 관련해서 세액공제이잖아요. 9페이지 끝에 보면 그죠? 이렇게 그지? 요거는 그냥 요것만 내놨네, 그죠? 이랬을 때 그냥 기간이 연장됐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6월달에 성실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교육비 챙겨드리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교육비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 되시니까 요거 연장된 거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일몰제도라 해서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이제 영구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실신고 관련해서 느낌이 어때요? 거의 이거 당연히 연장해줘야지. 이거 연장해주면 그지? 그쪽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은 계속적으로 참겨봐야 되냐? 차라리 그냥 이제 본문에 넣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런 조세특례법에 보시면 들어가게 되면 요건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조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례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소득세 본문에다 넣어버리고 그지? 성실사업자는 그냥 계속적으로 한다 이렇게도 할 것 같아. 요번에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이걸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추이를 봐줘야 된다. 그지? 계속 연장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요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변하셔가지고요. 이제 부담은 없지만, 이제, 저희가 여러분, 이제 고용세 증대세 공제 같은 경우 보면, 일단 뭐다? 1, 2, 3차수가 계속 함으로써, 이제 요번에 법인세 할 때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마 고용증대에는 제가 내일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교재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소득세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거 일단은 여러분이 소득세 하기 전에, 우리 소득자, 그죠? 대표님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제 대표님 중에서도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요거.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거주자, 비거주자 관련된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요거 관련해서 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한 1700페이지 정도의 이제 종합소득세를 이제 교재를 썼었는데 사실은 그걸 저 혼자 쓰다 보니까 사실은 차라리 책을 하나 다시 쓰지 개정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골라가지고 개정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보다 조금 볼륨을 적게 해가지고 다시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교재로 해서 주시는 게 있으시는데 실제로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는 그 책이 필요하죠. 저도 큰 책이죠.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그냥 조문만 그냥 한 곳에 모아놨다는 것 뿐이지 크게 제가 실무에 연결이 되는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 하셔야 되는 거고 평소에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실무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그게 좀 실무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 교재로 하는 거는 오늘 하반기 정도부터 좀 오후 이후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여러분 세액공제나 이런 거는 책을 보면서 이론을 좀 알아야 되시기 때문에 이론 위주로 갈 거고 이제 오늘 대부분은 아마 PPT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PPT는 제가 이제 다 드릴 거니까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좀 죄송하지만 이거 여백에다가 그죠? 이제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득세 들어가면 일단은 이때까지 여러분이 뭐 부가가치세라든가 원천을 사업장 단위로 갔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사업장 단위 아니죠. 그럼 뭐다? 대표자, 그죠? 개인 거주자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거주자, 이제 대표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신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서 일단 당연히 여러분이, 그치? 그 관련해서 이분이 뭐 지금 하는 대로 늘 하는 것처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소득세법은 이 납세 범위 입장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누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가장 큰 차이가 납세 범위, 그지? 우리 그지? 국세청이 숟가락 꽂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게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거주자가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은요, 거주자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건 아실 거,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거주자가 돼버리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뿐만 아니라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신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근데 비거주자가 돼버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번 것 중에서 콕콕콕 이게 뭐다? 이게 찍혀 있는 가세 대상이 있어요. 그거 한해서만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우리 외국에서 만약에 외국에서 이런 거 보시잖아요. 외국에 있는데 대표님이 잠시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우리나라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무조건 뭐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비거주자가 돼버린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업에 관련돼서만 신고하시는 거고 이제 거주자가 되려면 혹시 뭐 일본, 미국, 중국에서 그죠? 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자, 비거주자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거주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치? 제가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제 16페이지 보시면 거주자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 동그라미요. 그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서. 그러니까 주소가 없다라고 하면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거소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183일, 6개월 이상 우리가 거주를 그치 머무르게 된다면 나는 거주자라고 볼 거고, 그렇다면 외국에서 벌은 것까지 다 내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때 여러분이 주소라는 게 생각보다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치?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소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안 내놨는데, 주소라는 거는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디 있어? 있는 곳, 주소. 그치? 그리고 너의 재산이 있는 곳이 주소예요. 그치?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곳, 그치? 그리고 재산이 있는 곳이 주소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돼버리면 뭐 한다? 거주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 아나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국가가 다 알진 않아요. 그치? 근데 어떻게 요즘 같은 경우는 예금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 있으면, 그치? 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그치? 신고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좀 큰지 우리가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한다라고 하고 숨긴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다? 100% 찾아나긴 힘들어요. 외국에서 있는 거 재산을. 그치? 근데 잡히면 죽는다. 이제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그치? 가족이 있으시고 활동하시고 이러시면 그냥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거주자고. 그리고 혹시나 그분이 또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 있으면 합쳐야 된다는 거 있으시는데, 그치? 이제 외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비거주자인지 한번 확인하자라는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예제예요, 여러분. 예제했을 때 이제 요거 관련해서, 왜냐하면 비거주자인지 아닌지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빨간 그죠? 그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너 있더라. 그리고 평균에서 188일 이상을 체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책에서 보시면 가세 기간 중에 183일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세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이 가세 기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세 기간이 항상 1년이다 이러진 않아요. 그죠? 그치? 1월 1일부터 10월 30일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특히나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 가세 기간, 소득세에서 가세 기간 넣으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랬을 때 1월 1일부터 이제 31일까지 188일 이상 체류했더라. 그리고 너 국내에 대다수의 부동산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뭐다? 거주자니까 외국에서 벌어들인까지 다 내놔라.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 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있는데, 그치? 자, 인적이라든가 관계 갔을 때, 우리나라가 이게 필적하게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더라.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도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지? 우리나라에 그분이 들어온 날짜도 한 28일밖에 지나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 이 분은 비거주자가 되는 거야. 그지? 이거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는 한판 붙어가지고, 그지?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합산돼서 신고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이제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는 이제 돌려줘야 되는. 그지?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해내야 되는 이런 판결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부터 보고 시작하자라고 한번 하시고요. 자, 여기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요게, 어떻게 보면, 간단할 것 같지만은 되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개인하고 제가 법인을 적어놨잖아요. 법인을 적어놨을 거예요. 그치? 안타깝게도 책에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이건 제 이렇게 노하우잖아. 이렇게 현장,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받는 이제 한 분의 이제 특혜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책으로 넣을까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치? 저희 찾아오시는 빈수가 적을까봐. 그죠? 그건 농담이고요. 일단은 그림이, 보시다면 그림이 많아서 책에 그림이 많으면 좋아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개인하고 법인이에요. 여러분, 개인하고 법인을 먼저 확실하게 구분해 놓으시면 이쪽 개인이 좀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개인하고 법인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그치? 이제 왜냐면 개인하고 법인이 이제 법에서 볼 때는
그지? 우리는 이제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법인은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볼 때는 사람 같지 않죠. 법인이 사람 같지 않잖아. 그치? 그렇지만 법에서 볼 때는요. 개인이나 법이나 다 뭐다? 사람 같이 보여요. 그지?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소득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하지 말랬죠. 그죠? 빨간색으로. 저 빨간색은 안 좋아하는데, 얘가 뭐 세팅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비자 한번 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러면 이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람이다. 그치? 사람이다. 그치? 그럼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법인하고, 얘때, 그죠? 개인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득도 벌을 수 있고 이게 납세 의무를 질 만한 그죠? 이렇게 인격을 가진 게 법인하고 개인인데 이런 인격은 어디서 나느냐라고 했을 때 요 개인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나는 인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출생기념 통장도 만들어주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되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치? 이렇게 아바타를 만드는 것처럼 그치? 법에 의해서 법의 설립 과정을 통하면 얘가 뭐다? 법이 인격을 부여해줘요. 그치?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래서 법인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격을 부여하고 법에 의해서 태어난 애가 법인이에요. 그러면 이 개인하고 법인의 차이는 뭐냐면 법인은 만들 때 반드시 정관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치? 그러면 이 정관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야 되는 이유야. 그치? 내가 태어나야 되는 이유. 우리는 태어날 때, 그치? 저희한테 허락을 안 받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걔는 태어날 이유가 이제 있으면서 태어난 애예요. 그럼 정관에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영리법인으로 태어날지, 비영리법인으로 태어날지. 그치? 그것도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제 거의 2시간씩 자고, 이제 어제가 5월 2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비영리법인 신고. 근데 하는데, 저 신고하면서도 참 요즘에는 국세청, 여기 비영리법인 신고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는, 이렇게 뭐 좀 약간 우리 정부보다 타이트하진 않나 봐. 그치? 그래가지고, 뭐 이게 안 했을 때 제재를 갖다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시정해주세요. 뭐 이런 쪽이 많은가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 뭐 감사 보고서나 이렇게 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늦게 나와가지고 제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어제 참 기억에 남는 날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래서 감사까지 받아야 되는데, 감사 보고서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정말 신고할지 말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쪽이 사실은 이게 동영상으로 반영되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영리법인 감사하는 거랑 비영리법인 감사할 때, 비영리 감사는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앞으로는 좀 다를 거예요. 앞으로는 올해 그런 거 있던데요. 2023년부터 지금 비영리법은 담당 이제 전수조사반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번에 뭐 세무 확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 실제로 뭐 같은 소속은 안 되는데, 그치? 이런 것도 이제 좀 신경 써주셔야 일단은 그렇게 됐어서 이제 전수조사하겠다. 그치? 그래도 뭐 전수를 다 못하겠지만, 일단 위에서부터 자르긴 할 거예요. 조사 들어올 것 같아서, 비영리법인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비영리법인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 나 비영리법인으로 태어날래? 비영리법인으로 태어날래? 이거부터 정해요. 그러니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치? 여러분, 뭐, 비영리법인은 여러분, 자선단체, 좋은 일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비영리법인이, 여러분, 자선단체, 뭐, 좋은 일 하는 거는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거고, 굳이 여러분, 어떻게? 내가 비영리법인 태어났는데, 굳이 뭐다? 이걸 공익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치? 우리 뭐 사실 동창회 같은 것도 비영리법인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비영리법 동창회가 무슨 뭐 자선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목적은 아니잖아. 동창. 그치? 여기에 관련된 뭐 우호 이런 거 관련일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일, 공익 목적은 아니고요. 비영리법인은 자 만약에 혹시나 내가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 수익을 구성원 한테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영리법인은 뭐예요? 이익이 생기면 뭐예요? 주주나 출자자들한테 나누잖아요. 그리고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해산해가지고 완전히 문 닫게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자, 자녀 재산 다 나눠가지고 이익 다 나눠가지잖아요. 그치? 근데 비영리법인은 만약에 이렇게 해산을 하더라도 자기 재산을 이게 출연한 사람들한테 나누질 않아요. 어떻게? 비슷한 비영리법인한테 증여를 해요.
그치? 아니면 어떻게 회사가 아니면 국가가 가져가요. 그치? 국가가 가져가서 또 비슷한 데다가 딱 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비영리법인은 죽지 않아. 그죠? 죽지 않고 그리고 영리를 나누지 않는다. 그치? 수익을 나누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비영리법인은 주로 그래도 좋으니, 그치? 이렇게 자선단, 저는 자선단, 학술단체 이걸로 태어날 거예요 하는 거고, 이제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은 사실은 뭐다? 나는 거기다 이제 어떻게 벌어서 우리 주주들한테 나눌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벌기 위해서 뭐다?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리고 사업을 해가지고, 그지? 이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나눌 거라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영리법인은 사업소득이라고 보는 거고 사업자라고 본다는 거죠. 그지? 사업자라. 그냥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고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강 보시면 목적 사업 있잖아. 목적 사업. 그 목적 사업에 뭐다? 나는 제조업을 할 거예요. 나는 도소매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설립할 때 말씀드리는데 이때 이런 목적 사업을 꼭 이번에 할 것만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할 것도 적어도 돼요. 그치?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최대로 많이 해놔야지 우리 만약에 개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를 업종 이제 추가하겠다고 하면 인허가 그거만 아니라면 그냥 업종 추가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법인은 내가 제조해서 도소매를 하겠다면 뭘 하냐면 일단 네가 태어날 때 그 도소매 한다고 했어? 라고 해가지고 정관을 달라고 해요. 그치? 정관이 도소매가 없으면 도소매로 못해요. 그치? 뭐 해도? 그렇다고 영원히 못하느냐? 아니죠. 정관 변경을 해야 돼요. 정관에 도소매를 넣고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많이 넣으라고 했어요. 우리 대표님도 소심하게 많이 넣으라고 하면 한 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치? 근데 제가 다른 데서 하시다가 수임 받은 게 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게 2페이지를 적어 오셨어요. 이제 보니 정관 봤더니 정관이 2페이지야, 목적 사업이. 그치? 원래 그렇게 해도 돼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해야 돼요. 모든 업종을 다 넣어도 돼요. 그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왜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업종 추가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정관에 봐야 되는데 대표님 정관이 없는데요? 막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번 셀프 하라면 또 싫어하시잖아요. 약간 법무사님 통하고 되게 귀찮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사업소득으로 해가지고 법인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보셨을 때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이 처음에 설립할 때 손이 많이 가죠. 법무사님 통해가지고 설립하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얘는 그래도 어떻게 일단은 이제 법인격을 했지만 얘가 살아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인적 용역 그죠? 인적 조직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적 조직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사나 감사나 직원이나 이런 식으로 구성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법인이 숫자가 적죠. 그치? 그러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 관리하기도 좋고, 그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이 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이렇게 사업 관련해서 기장을 할 때도, 그치? 당연히 이런 복식부기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복식부기. 그치? 자변, 대변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나오는, 그치? 이 정도 해줘야지 법인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사업소득으로 사업자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복식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인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있는 거 이익잉여 손익계산서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치? 당연한. 너무 당연한 거. 왜냐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무 조정을 할 때 여러분 회계와 세법의 차이 조정이 세무 조정인데 이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를 그치? 어떻게 회사가 할 수도 있죠. 그치? 여러분 회사가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때보다 요거가 외부에 맡길 수도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회계를 해서 여러분이 즉시 복식부기 한다라고 하면 이건 회계예요. 그치? 복식부기 한다라면 회계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는 회계예요.
여러분, 자, 손익계산서 나왔다라고 해서 그걸로 가지고 당기순이익 가지고 여러분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기준은 기업회계 기준이잖아. 그지? 요거는 세법이 1도 안 들어간 기업회계 구조에서 나온 이익이기 때문에 이 회계 가지고 이 회계에서 나온 당기순이익, 그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이 수익에서, 그죠? 수익에서 비용 뺀 이 그죠? 당기순이익은 세법이 1도 믿지 않아요. 1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법은 여러분 세금을 가져갈 때 너 소득에 대해서 세금 가져갈 거야 하는 거는 모든 소득 금액 기준으로 해서 요 세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요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게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에 정해져 있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이제 법인 기준으로 한다면 입금에서 뭐다? 송금, 요 기준으로 가서 너 소득금액 계산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법은 뭐 하겠어요? 총 수익금액에서, 그치? 총 수익금액에서, 그 다음에 뭐다? 필요경비 뺀 걸 내가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법에서 만약에 장부를 하면 그치? 우리는 뭐다? 회계에서 장부해주고 그치? 세법에서 장부해주고 그러면 기장료를 2배 받을 수 있을 텐데 그죠? 10년, 2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요 기장료 그죠? 근데 2배로 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그치? 국가는 그치? 우리를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법이 원래는 내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치? 이제 그 회계 같은 경우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 봤더니 이제 회계를 하게 되면 요거 손익계산서나 그죠? 손익계산서가 나오더라. 그렇게 된다면 요 회계 기준에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과 총수익금액, 비용과 필요경비, 그러니까 회계와 세법의 차이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내 소득금액이 되지 않겠니?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제 국가가 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가 들어가서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해서 소득금액 구하고 그 소득금액에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가져가겠다는 거지. 그럼 요 세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건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세무조정. 근데 이걸 했을 때, 여러분 요 세무조정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회사가 하면 국가가 좀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치? 회사가 하면, 그치? 솔직히 회사에서도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조금 불안하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회사가 하는 거는 자기조정이라고 하죠. 자기조정, 그치? 근데 여러분,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회사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세무사, 회계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그죠? 세무사들이 하게 되면 믿을 수 있겠죠? 왜 믿을 수 있겠어요? 그지? 국가는 우리 세무사에 목을 조르면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외부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세무조정도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러분, 이제 아주 몇 개의, 물론 외부조정 하여 하는 법인이 있어요. 그치? 근데 보통은 여러분, 법인은 거의 외부조정으로 다 들어가죠. 그치? 관련해서 회계 세무사나, 그죠? 이렇게 관련 이제 외부 조정 줘가지고 한다. 그치?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다. 그치? 그리고 복식부기다. 외부 조정이다. 요거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기 이제, 손익계산서만 나오면, 그치? 그게 거의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야. 끝나고 난 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제 개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셨을 때, 여러분, 자, 사업소득이란 건 어떤 소득이냐면, 그치? 독립적으로, 그치? 누구의 지시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소득이 생기는 걸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그치?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치? 네, 여러분 소득을 하는데, 지시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득을 내가 벌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는 요번에 보니까, 코로나 봐봐. 그치? 내가 만약에 학원을 하는데, 그죠? 내가 학원을 하나 차려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내 맘대로죠? 지시 안 받죠? 그치? 그리고 벌어들인 건 다 내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돼? 못 벌면 어떻게 돼요? 빚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까지 와가지고 빨간 딱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성향이 다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치 지시받지 않고 모든 책임 다 지면서 소득을 버는 게 이제 사업소득이야. 그게 좋은 사람도 있어.
그치? 그럼 뭐다? 사업하는 거야. 그치? 사업해가지고 버는 거야. 사업해서 버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싫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 그치? 나는 지시받고, 그치? 어떤 업무 해! 라고 해서, 그치? 고용돼서 지시받고, 그치? 그 대신에 매월, 그치? 월급 난데 뭐 따박따박 내 통장에 더 찍히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죠? 그치? 그런 분한테 사업하라면 어떡해? 그래서, 그치? 이렇게 뭐다? 지시받고, 그치? 이렇게 종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을 벌어들이는 원천, 그지? 종류가 이렇게 법인처럼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나눠놨어요. 소득을 원천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소득, 그렇죠? 그리고 근로소득. 그리고 이제 국가가 조금 미워하는 소득은 이게 뭔가 돈 넣고 돈 먹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미워하는 거. 그치? 그게 뭐다? 여러분 이자 배당. 그치? 이자 배당. 그리고 요 있잖아. 사업소득 안에 숨어져 있는 애가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임대. 그래서 요 세 개를 국가가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원래 여러분 제때 제가 한 2005년도에 합격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부동산 임대를 대놓고 미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득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 소득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개는 그냥 대놓고 미워했어요. 그치? 근데 너무 대놓고 이제 미워하는 게 좀 미안했는지 걔를 갖다가 사업 소득 약간 숨겼어요. 숨겼지만 여전히 미워해요. 그치? 여전히 미워해요. 그치? 구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사업소득은요, 부동산 임대와 그 외 사업소득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자, 국가가 어떻게 해요? 국가가, 자, 여러분 연금저축 들고 나면 세금 대주죠. 그치? 그러면 그렇게 세액 혜택 받았으니까 그 세액 혜택 받은 거 관련해서 연금 받으면 뭐 해라? 자, 세금 내라 해서 연금소득이 있어요. 연금소득.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제가 사업, 이제 온천 때는 이제 우리 신랑 이제 한번 제일 재밌는 게 저희 신랑 디스하는 거랑 우리 고양이 자랑하는 거 그 두 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희 신랑이 워낙 꿋꿋하기 때문에 제가 디스해도 눈도 끔찍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내 동영상 할 때 당신 좀 디스한다? 괜찮아? 했더니 쿨하게 괜찮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동영상 찍더라도 제가 늘 말하는 게 저희 신랑을 디스해도 전 다시 태어나도 저희 신랑이랑 결혼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 신랑한테는 저희 신랑은 어떻게 쿨하게 그치 다 자기 디스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나 태어나면 다시 결혼할 거야? 라고 했더니 이제 5초 후에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계세요.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다 하겠다는 거야. 하겠던가요? 협박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그 얘기 왜냐면 일단 우리 신랑이 하면 명예퇴직 때문에 그죠? 퇴직소득이라는 말을 한 번씩 하거든요. 퇴직소득. 그래서 여러분 근로를 제공하다가 여러분한테 퇴직하게 되면 퇴직소득이 나오고, 그지? 그리고 이제 집을 팔거나 주식 팔았을 때 지금 뭐 국내 상장 뭐 장내 주식 같은 거 소액 주주는 이제 가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해외 주식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뭐다 양도소득으로 해서 가세를 해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나눠서 일단은 구분을 하고 요거를 가세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죠. 그치?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는 여러분 어떻게? 자, 이자 배당 중에서 요거를 갖다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초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그 법을 보실 때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과되게 되면, 그치? 요게 합산해서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가 합산해서 더해서 묶음으로, 그치? 이렇게 가세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여러분 6%에서 45%까지 해가지고 가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계산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치? 그걸 갖다가 종합가세라고 하고, 우리 5월달을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묶음으로 하는 거를 종합과세라고 하고 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퇴직양도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 퇴직을 하더라도 10년, 20년 다니다가 하필이면 오래, 그치? 퇴직하면서 받은 돈이잖아. 그치? 10년, 20년 다니다가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오래 벌어들은 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기간을 최대한 반영해 주기 위해서 이 퇴직소득을 혼자 따로 분류해서 가세를 해요.
그지? 그리고 양도도 이렇게 요게 이게 그 가세 기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지? 내가 기다린 집을 팔기 위해서 기다린 기간을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가 또 한 번씩 중과세라든가 이런 거 그지? 철퇴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도도 따로 분류해서 가세를 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게 퇴직 양도를 따로 가세하는 거를 분류가세라고 하잖아. 분류가세. 그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 법인보다 너무 많아. 근데 너무 많다는 게 국가가 있어서, 그지? 뭐 세금 낼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거 좋지.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 잡아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그래가지고, 뭐, 납세 편의도 있고, 그치? 징수 편의를 위해서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잖아. 원천징수 제도. 그래서 원천징수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가지고 그지 납부하게 하는 원천징수가 있는데 요 개인 같은 경우는 너무 많고 그지 잡으러 가기 힘들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원천징수 제도가 그지 이렇게 제도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 빼고는 전부 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가? 개인은 소득을 받게 되면, 그지? 상대방이 미리 내 세금을 떼고 줘요. 그치? 떼고 줘요. 그러면 그 뗀 거를 상대방이 가지는 건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한테 납부를 해놓죠. 그러면 그건 뭐다? 내가 미리 낸 세금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보통은 그거는 기납부세액이 되겠죠. 내가 미리 낸 세금.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 일용직 같은 분들, 그치? 어쩌다 한번 일용직, 그죠? 이자 배당 2천만 원까지 이런 거는 보다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뭐 원천징수 하고 또 5월달에 만나요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치? 받을 때 이렇게 원천징수로 세금 떼고 국가한테 내버리면. 그 세금으로 그냥 세금 빠이빠이, 그지? 가세가 종료되는, 그지? 그런 원천징수가 있죠, 그지? 그런 원천징수를 뭐라고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이름보다 분리가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득만 어떻게 분리해서 그냥 여러분이 받을 때 세금 낸 거, 세금 떼인 걸로 끝내겠다. 그지? 그런 분리가세 제도가 있더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자 배당 같은 거 근로 있고요, 연금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일정한 사업 소득에 대해서, 그지? 사업 프리랜서 하시는 분, 면세 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그지? 원천징수 당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원천징수 당하고, 그지? 당하는, 그지? 방법으로, 분리가세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인의 세금을 가져가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까지 하고 이제 한번 결론 낼게요.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종합소득세. 그지? 종합소득세. 그렇다면 뭐다? 이자 배당 2천만 초과된 거와 사업근로 연금 기타는 합산해서 요번에 신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 합산되는 것 중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외돼요. 그치? 비과세는 뭐다? 이러면 요게 들어있다 하더라도 비과세 이러면 그죠? 이렇게 농민들, 그쵸? 이렇게 사업소득이잖아요? 근데 비과세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그치? 아예 그냥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비과세 빼고, 그치? 여기 분리과세 중에서 뭐다? 여러분,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 분리과세 빼고, 그 나머지에 관련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과세 들어간다. 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그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라고 해서 우리 대표자 개인 사업 대표자가 혹시나 사업소득 외에 그지? 이자 배당으로 2천만 원 초과되는 거 있는지 그리고 그지?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지까지도 여러분이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여기 사업소득 하나로 이러면 손익계산서 만든 걸로 끝나지 않는다. 손익계산서 하나 끝난 거는 사업소득 하나뿐이다. 그치?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어떻게 분리과세라는 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했죠. 그치? 원래 분리과세 되는 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죠. 근데 국가가 앞에다 뭘 붙여놔서 선택이라는 말을 불려놨어. 선택. 그치? 분리과세 할지 안 할지 선택해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 분리과세를 선택하든지 종합과세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거잖아. 그치? 이 선택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번 선택적 분리과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